치매의 원인이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이라는, 그런데 이게 잠을 자면서 이런 부분들이 제거된다라고 하는 거가 최근에 이렇게 좀 밝혀져 있는. 이 정도면 자는 게 좋다가 아니라 반드시 자야 한다의 개념인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계속 하시다 보면 분명히 꿀잠을 자게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있는 수면 장애를 전부 다 해소시키게끔 네. 그렇게 되실 거예요. 현금과도 맞먹는 항노화 비법이 있답니다. 바로 잠입니다. 잘 주무시고 싶으시죠? 그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노화의학의 권위자시죠? 하나로 리더셀스케어의 이덕철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잠은 하루의 죽음이다라는 이야기를 누군가 하시더라고요. 그때그때 잘 죽어줘야 그 다음날 네. 새로 태어난다. 아, 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잠이 사람한테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필요한지 지금까지 잘 몰랐었댔는데, 네, 과거 그냥 우리 그 옛말에 잠이 보약이다 라고 하는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요즘 들어와서 이것이 잠 잘 때 어떤 치유와 회복, 그러니까 힐링을 위해서는 네. 잠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잠이 안 오고 쉽게 깨고 그러면서 잠자도 개운치가 않고 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건데요. 이게 좀 노화 때문에 그렇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댔는데, 최근 나오는 연구 결과를 보면요. 파킨슨병 증가되고 치매 증가되고 네. 당뇨병, 신뇌혈관계 질환, 암까지도 이렇게 증가되면서 수명까지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이 아이고. 정말 중요한 건데, 네. 잠이 한 7에서 8시간 정도, 누구나 네. 6시간 밑으로 되면은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간 넘어 자도 문제가 있고요. 아, 너무 많이 자도. 네. 하루를 열심히 살다 보면 몸속에 쓰레기가 쌓이고 지저분해진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가 잠을 자야 청소부가 들어와서 청소를 하고 간다. 일단은 몇 가지 좀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노폐물이 제거입니다. 아, 청소의 개념이 청소의 맞네요. 개념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뇌의 신경 독성 물질을 갖다 청소해줘요. 이것이 이제 치매의 원인이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잠을 자면서 이런 부분들이 제거된다라고 하는 거가 최근에 이렇게 좀 밝혀져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네네. 세포의 손상을 갖다가 이렇게 치유해 주는 건데요. 세포가 소기관이 이렇게 좀 망가졌을 때 네네. 이걸 재료로 해가지고 다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네. 이걸 오토파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오토파지가 잠잘 때 이제 활성화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장 호르몬도 이때 나오니까 단백질 합성도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뇌에 관련돼서 뇌의 신경의 시냅스를 갖다가 더 좋게 만들어주고, 네. 우리가 기억을 구조화시킨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일 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네네. 행동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생각은 안 했는데 몸이 먼저 나가고 손이 먼저 나가고 뭐 이러는 것들이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외국어도 자꾸 반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맞아요. 것이 나도 모르게 전부 다 기억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잠잘 때 이제 공고해지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몸이 기억한다는 표현이 그렇죠. 그런 거네요. 몸이 기억한다라고 할 네. 정도로 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가,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더 많이 세도 안 되고 약해도 안 되고 적절히 잘 조절돼야 되는 건데, 여기 흉선이라고 있어요. 네네네. 가슴 중앙에. 이게 면역세포를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이게. 면역세포가 내 세포인지 외부에서 들어온 적인지를 잘 구분해야 되거든요. 네. 아무 데나 엉뚱하게 막 총 네. 쏴대면 안 되니까. 잘 때 나오는 멜라토닌이 이 흉선을, 건강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이렇게 수면이 왜 좋은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좀 했어요. 이 정도면 자는 게 좋다가 아니라 반드시 자야 한다의 개념인 거예요. 잠이 약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저 과거에 회사 다닐 때 네. 이제 아침 생방송을 해야 되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데 네네. 만약에 그 전날 뭐 회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늦게까지 일을 해서 잠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1시간 5분 동안 진행하는데 네. 힘들어요. 그렇죠. 뭐 집중력도 딸리고 기억도 잘 안 되고 이것도 당연한 반응인 건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인지기능, 뇌에 관련돼서 어떻게 노폐물이 청소되는가를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잘 때
이게 교감신경은 막 흥분할 때 나오는 거고 그렇죠. 반대가 부교감신경이잖아요. 부교감신경. 네.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뇌세포가 좀 위축이 돼요. 그래서 세포와 세포 사이에 길이, 그 공간이 많아져서 뇌 척수액이 여기를 다니면서 노폐물을 갖다가 씻어내주고 그다음에 씻어낸 거를 갖다가 신경교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통로가 있어서 림프계로 빼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경교세포의 교자하고 림프계의 림자를 합쳐가지고 교림계라고 불러요. 이게 지금 거의 최근에 이렇게 밝혀진 일입니다. 아, 그래요? 과거에는 이렇게 뇌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뇌, 혈액, 뇌에 장막이 있었거든요. 아, 네네. 이거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아. 거기 작은 통로가 있어가지고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자는 거가 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 하는 것이죠.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잠 푹 잘 자고 나면 네. 말도 더 잘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 이게 잠 부족하면 말도 좀 꼬이는 것 같고 그게 실제로 반영이 되는 거고. 네네. 근데 잠을 잔다고 전부 다 중요한 건 아니고 아, 물론. 꿀잠을 자야 되거든요. 네, 잘 자야 되는 네, 거죠. 잘 자야 되는 거가 무슨 뜻이냐면은 네. 저파수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저파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느린 파형, 크고 느린 파형의 뇌파가 생성되는 이게 델타파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잠들기 시작한다면 30분 정도 후에 이 저파 수면이 되면은 외부의 자극을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고 내부에서 이제 치유, 회복이 일어날 때죠. 그래서 잘 깨지도 않고 자극에 웬만한 소리에 듣지도 않고 이 저파 수면을 잘 늘려줘야 되는데 불행히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쪽이 자꾸 떨어져요. 연구 결과를 보면은 20대에 비해서 60대 이상에서 50에서 75%가 감소한다고 그래요. 왜 자꾸 잠기가 밝아지고 잠을 깨지고 이렇게 되면서 머리가 멍해지고 그러는 이유가 이게 저파 수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시간을 채우는 잠보다 중요한 것이 늦게 자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더 관심사예요. 예.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하면 이 잠을 갖다가 잘 회복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의 주제가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보통 자다가 화장실 한 번쯤 갔다 와요. 아, 맞아요. 근데 갔다 와도 바로 잘 자요. 근데 제 주변의 친구들 보면 야, 화장실 갔다 왔는데 어떻게 잠을 자? 못 잔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나이 들수록 어르신들 새벽잠 없어진다고 일찍 깨면 다시 잠 못 드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잠의 유형이 달라지고 음. 자꾸 잠이 깨면은 이게 잠들지도 못하고라고 할 때는 네. 전반적인 어떤 수면의 패턴을 갖다가 좀 바꿔줘야지 네. 되는 것이죠. 낮에는 좀 햇볕을 굉장히 확실하게 쬐고 있고 네. 밤에 이게 잠 잘 수 있도록 환경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은 저파 수면이 왜 부족해지는가라고 하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해야지 더 확실해지지 않을까요? 단순히 침대에 있고 누웠다고 해서 잠을 깊게 잔다는 개념은 아닌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뇌파가 변화를 해야 됩니다. 네. 잠에는 네 단계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도입기가 있죠. 그 다음에 얕은 수면이 있고, 그 다음에 한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저파 수면이 오는데, 네. 이것이 한 30분, 40분 정도 돼요. 그 다음에 꿈을 꾸는 렘 수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한 사이클이 2~3시간 정도 되는데, 이 사이클이 몇 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파 수면에서 이 효과가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거가 첫 수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수면에 꿀잠을 잘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 거죠. 밤에 일하시는 분들 가끔 있잖아요. 그리고 사교대 근무하는 뭐 간호사 선생님들 같은 분들 또 밤 며칠에 한 번씩 새셔야 되는데 시간대가 불규칙이 되면 건강한 수면을 할 수 없겠네요. 저는 뭐 병원에 있었으니까 간호사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거든요. 네네. 자꾸 턴오버가 되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뼈가 녹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전부 다 일중 변화가 있어요. 네. 우리 신체는 사실은 태양하고 동기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태양이 떴을 때 아. 일하고 생체 모든 에너지가 활동을. 나와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포의 활동이 가장 강력할 때가 낮이고 밤에는 쉬면서 이걸 전부 다 수리하고 회복해 줘야지 되는 건데 태양하고 동기화가 되죠. 근데 이게 거꾸로 되다 보면은 밤에 에너지 생성이나 대사가 활성하지 않을 때 먹게 되고
일하게 되고 그러다 이게 뒤집혔다 바로 됐다 이렇게 되면은 수명까지 감소되고요. 암의 발생률도 높아지고 우울증 걸리고 소화계통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아무리 낮에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해도 네네. 밤낮이 바뀌었다는 것만으로도 이상 효과가 있을 수 그렇죠. 있네요. 예, 게다가 비행기 승무원이나 비행기 조종사들은 시차까지 반영돼서 맞습니다. 불규칙한 네네. 수면 습관을 갖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으실 네. 수밖에 없군요. 우리 몸의 구조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태양하고 동기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상하부에 중추신경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간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심장에 말초 시계가 있어요. 중추에서 시계를 딱 결정해주면 네. 이 말초에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이 밤이다 낮이자 그러니까 너네들은 쉬어라 활동해라 이런 것들이 결정돼서 내려가는데 이것이 어그러져 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거고 세포를 우리 조직에서 떼어가지고 시험실에 이렇게 담아도 그것이 일중 변화래요. 사이클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리듬을 따라 이게 일중 리듬이라고 하는데 이 일중 리듬을 잘 맞춰서 따라간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 네. 이런 일중 리듬을 깨뜨리는 것과 수면 건강이 안 좋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이른바 생체 시계라고 그렇죠. 하는 개념이 예, 맞습니다. 거네요. 그야말로 보통 시계처럼 규칙적으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 거고 예. 캄캄해질 때는 캄캄하게 잠이 예. 들어야 하고 환해질 때는 일어나서 활동을 해야 하고 하는 네, 겁니다. 네. 그런데 하물며 잠자기 직전에 뭘 많이 먹는다거나 네. 스마트폰으로 과도하게 자극적인 영상을 오랫동안 시청한다든가 하는 건 당연히 안 좋겠군요. 네, 그래서 생체 시계 한때 시간을 가리켜주는 어떤 인자가 있거든요. 네네. 인자의 가장 중요한 게 빛이에요. 빛이군요. 빛, 망막에 비치는 빛.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식사입니다. 식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빛을 감별하지 못하는 맹인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껌껌한데 이렇게 동물을 전부 다 네. 집어넣어 준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순번으로 생체 시계를 가리켜 주는 게 식사예요. 네. 식사를 아무 때나 하면 지금 이거 밥인지 낮인지를 막 헷갈리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활동, 운동 같은 활동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지금 몇 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몸에 각 기관에 알려주는 건데 이게 뒤죽박죽이 되면은 이게 그 건강에 좋을 수가 네. 없겠죠. 그러면 수면 보조제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잠을 이루는 게 맞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관건은 서파수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서파수면을 줄이느냐 그렇지가 않느냐. 줄이는 거가 이렇게 이제 불안제 같은 것들. 그러니까 과거에 많이 썼던 다이제팜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서파수면을 줄여줘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이렇게 수면 유도제라고 이게 졸피뎀이라고 하는 네네. 약을 잘 쓰잖아요. 네네. 그 약은 서파수면을 줄이는 게 조금 미미해요. 졸피뎀 정도는 이거 먹다가 잘못될까봐 그냥 밤새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이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럼 지금도 아니 오늘 밤부터 잘 자고 싶어하는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라는 생활 습관 추천. 낮 시간에는 네. 외국어 공부라든지 악기 다룬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뭐 치매 예방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바둑 장기도 뜨고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거를 낮 때는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서파수면 줄어드는 것이 멜라토닌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밤 잘 때 지금 우리가 많이 말씀을 나눴듯이 깜깜한 밤에서 자야지만 멜라토닌이 나와요. 잠자리에 들어서는 절대 스마트폰 보지 안 말기. 되고. 스마트폰 보면은 이제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을 억제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처음에는 좀 안 되고 계속 하시다 보면 분명히 꿀잠을 자게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있는 수면 장애를 전부 다 해소시키게끔 그렇게 되실 거예요. 어쨌든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하나로 리더 셀스케어의 이덕철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잠과 밥은 줄여도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 오늘 다시 한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원 TV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